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예상했던 것대로 잘 사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상관없이 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S&P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실 결론적으로 미국도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나긴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보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게 S&P 현물로 120분 봉을 살펴본 것인데요. 이제 50일 볼린저랑 200일 볼린저를 다 넘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50일은 하회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200일까지 깨지면 사실 이번 상승도 거의 끝이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도 둘 다 지금 넘어가 있고요. 이게 다시 이제 이 200일 안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둘 다 사실 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제 지금 그 상황을 요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사실 21년 이후로 이렇게 둘 다 넘어갔던 거는 처음입니다. 21년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이 둘 다 넘어가 있는 구간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한 거는 사실 기술적 지표 이걸 보면서 조금 이따 더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둘 다가 똑같이 돼 있을 땐 잘 맞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진행되는 거 같이 보면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금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만, 결국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게 결국 국채 금리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어서 결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일찍에 여전히 아직까지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조금 더 비싸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간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로 시계열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일드갭으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국내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이긴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 좀 약간 오히려 빠져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트레일링으로는 보실 수 있겠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ROE는 지금 높은 수준인 게 분명하지만, 그만큼 사실 PBR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한 이제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보면은 이제 BEI, 미국 쪽 BEI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계속 쓸 거다라는 그런 게 부각이 되면서, 결국 재정 정책은 어느 당선이 됐어도 공통된 이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보다는 이제 트럼프 후보 시절이 아무래도 공약 자체가 거의 한 4조 달러 정도가 더 많이 재정 지출을 쓰는 걸로 약간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후보가 이제 거의 대통령이 됐죠. 이제 되다 보니까 BEI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금리도 계속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좀 9월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실질금리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뭐 국내 쪽은 사실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국내 금리는 눌리고 있습니다만 대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결국 오늘 종가로 이제 1,400원을 드디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뭐 1,400원 됐던 적이 거의 없죠. 최근에 제 기억에도 거의 없는데 아마 22년 10월 그때일 거예요. 저 증시 이제 막 무너지는 그 시절 23년, 22년 그 정도 그때 이후로 좀 1,400원이 가면서 사실 금리를 안 올리는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내리는 건 마음이지만 사실 환율은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지표 보더라도 ISM 비제조업은 뭐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지난번에 수출액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수는 원래 안 좋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는 뭐 너무나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뭐 사람들의 꿈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GDP와 괴리가 너무나 클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끝에 끝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S&P랑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순 포지션은 뭐 사실 증시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CTA도 있고 그런 기술적 트레이딩 요소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롱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갈 땐 또 올라타야 되는 게 또 맞긴 하니까요, 사실.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XI 이제 반도체 가격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주가는 이제 선반영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사실 금리를 조정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이게 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PBR만 봤을 때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때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같은 삼성전자일까? 라고 경쟁력을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같은 경쟁력이라고 봐도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지금 금리가 그때 금리랑은 다른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쪽 수급 살펴보면은 여전히 외국인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올해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지금 거의 한 12.5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 과거 고점으로 했을 때 36에서 지금 보시면 19니까 한 17 정도 되죠. 17 정도. 한 17억 정도, 17조 정도 지금 매도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 포지션이었던 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슬슬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긴 시계열로도 개인이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용당부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이건 개인만 사고 있는 아주 좋지 않아 보이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거의 한 18조 정도 되면서 크게 변동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미국 쪽이 그래도 강세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재정정책 하니까 결국 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100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돈이 100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 주식에 한 30 가 있고 미 채권에 30 정도 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외 주식에 20 정도 가 있고 그 외 채권에 20 정도 가 있어서 이게 합쳐서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부동산은 그냥 안 갔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예전에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미국 채권이 뭐 예를 들어서 더 찍어서 이게 시장이 35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원래라면은 이 조라고 생각해볼게요. 이게 단위가 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5조만큼 원래는 딴 데서 이렇게 돈이 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그냥 이 총 통화량을 그냥 105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그럼 그냥 금리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도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95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게 더 늘어버린 거예요. 국채가.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결국 5조라는 돈은 사라진 거죠. 사라지니까 5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채권 시장이 5가 느는 만큼 늘어야 되고 여기가 5가 QT 때문에 빠졌으니까 5까지 빠져야 되니까 어느 시장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빠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주구장창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견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이래서 빠진다 저래서 빠진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다 오케이인데 저는 뭐 사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쟁력 떨어져도 그냥 돈이 많이 풀릴 때는 소위 말하 나쁘게 얘기해서 그냥 쓰레기도 다 올라가거든요. 쓰레기도 다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도 줄어들고 미국 채권 시장이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 주식 시장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그럼 이제 돌고 돌아서 QT를 다시 그러니까 QE를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뭐 결국 매번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처럼. 그럼 미국도 결국 주식도 어떻게 될까요? 미국 채권에서 계속 돈을 그렇게 빨아당기다 보면 미국 주식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은 버티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 대비해서는 뭐 164, 166 상당히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이 돈을 다 빨아당기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 롱 국내 숏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뭐 맞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로 봤을 때 맞는 포지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상대적으로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저는 사실 양쪽 다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국내 쪽도 그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결국 수출 쪽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중국 쪽이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을 못하는 거를 그 외 국가에 수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들이 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수주들이 그래도 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어딘가를 갈 때 조금 더 좋은 데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그냥 크니까 1등 주니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돈이 들어오고 지금 업황이 좋고 이제 섹터가 좋은 거를 사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 자체는 이제 뭐 지나고 나섭니다. 이 부분은 국내 자체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떨어진 거고 국내 안에 섹터 안에서도 결국 중국의 그 저가 수출에 영향을 덜 받는 내수주들이 그나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 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연준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한 372억 정도 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RRP 쪽이 감소가 됐던 부분이 큽니다. RRP가 53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 같은 경우에는 한 68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유동성은 279억 달러 정도가 오히려 증가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은 증시에 우호적인 역할을 미쳤겠죠. 영준 총자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QT 영향 때문에 19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지수들 살펴보면은 BDI는 살짝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SCFI도 약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번 25b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보시고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순유동성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QE는 뭐 안 된다는 걸 뭐 매번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QE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지준이 결국 이 SLR이라는 규제 비율 때문에 지준이 다 차서 지준이 더 못 느는 상태에서 QE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RRP라는 연준의 부채 계정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 부채 계정이 증가가 되려면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QE를 하려면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QE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SLR 규제가 다 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준금리 내리면서 돈을 푸는 게 가능했는데, 규제비율이 다 찬 상황에서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게 전에 됐다고 오늘도 되지 않고, 오늘 됐다고 뭐 내일이 꼭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충족이 돼야 뭐든지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WTI는 뭐 나머지도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가서 보면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뭐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통화량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고, 정부 부채도 뭐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GDP 대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 이제 M2 대비해서 과거 12년 고점을 향해 계속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 SOFR 빼기 EFFR 금리 차이가 결국에 미국 쪽 프라임 딜러들의 돈이 계속 없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이 계속해서 사실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직 뭐 터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위험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QT가 결국 자산 대비해서 GDP가 뭐 약 20%까지는 미니멈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RRP가 감소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요게 다시 이제 내려갈 때는 RRP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지준이 떨어질 때가 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야 결국 SLR 규제 비율이 점점 풀릴 거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야 다시 이제 QE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직전에 여기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이만큼 QE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 하면서 금리가 이제 왜 올렸냐라고 하면은 RRP가 또 이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업은행께 이제 4월 것까지 데이터가 나와서 살펴보면은 대출 비중이 조금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은 조금 감소가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QT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계속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LR 때문에 이제 결국 양적 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때는 이제 SLR에서 이제 국채 비중을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국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 부분이 SLR 예외 규칙이 결국 없어지면서 여기까지 다시 이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도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대출이 늘지도 못하고 현금도 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기와는 그러니까 인하기와는 상당히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똑같은 거죠. 이제 국내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대율이 이제 이때 이후로 계속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 돈을 푼다고 해서 이때는 결국 빚내서 집 사면 주식 사면 다 돈 벌던 구간입니다. 왜냐면 예대율이 낮으니까 계속 대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 물가보다 부동산이든 금융시장 물가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하는 게 무조건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 고점을 친 이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던 거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다가 다시 15년부터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회복이 되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내에 미국에서 푼 달러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도 다시 예대율이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금이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이때 다시 올라간 이 상황에서 15년과 같은 이 상황에서 다시 QE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통화 승수가 높은 게 위기고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국채가 4Q 같은 경우에 765억 달러 정도까지 발행이 됐고요. 남은 게 이제 결국 3,255억 달러 정도 발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다. 왜냐면 이제 RP가 결국 1,600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단기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다 장기 국채로 돌려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절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인데 결국 채권은 반대니까 채권 가격이 이거는 올라가고 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는 좀 살짝 단기 금리가 단기든 장기든 우리나라는 좀 빠지는 추세였고요. 미국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이제 점점 약세의 추세가 들어왔고요. WTI, 뭐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약세고, 엔비디아 혼자 이제 강세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살펴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이고요. 3년은 이제 국고 10년도 그냥 중립적인 추세. 미국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추세가 돌아왔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립이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에 더 가깝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가 끝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숏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애플은 롱 추세가 좀 감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볼린저로는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넘어갔다가 이제 좀 단기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도 뭐 특별하게 보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내용은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볼린저가 다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뭐 언제든 뭐 사실 조정은 볼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일단 추세는 저는 좀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뭐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단 과열인 건 또 과열인 게 맞죠. 사실 저건 봤을 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근데 워낙 많이 이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긴 좀 하락이 좀 저는 좀 거셀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든 지표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RSI도 뭐 여기서 70 위에 갔다가 결국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추세가 엄청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 벌어질 만큼 벌어져서 언제든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를 뭐 떨어지는 칼날을 들어갈 만큼 지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워낙 꺾여서 이제 뭐 사실 뭘 얘기할 그럴 단계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가. 그리고 뭐 딱히 밸류가 좋다고도 보여지지 않고요. 사실 PBR이 싸다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과연 이제 과거 금리랑 지금 금리랑 다른데 이제 같은 PBR이 맞냐에 대해서도 저는 뭐 물음표긴 하고요. 애플도 여전히 추세가 좋지 않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항선들을 좀 뚫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추세가 좋았었는데 벌린저 슬슬 딱 닫고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뭐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뭐 비트코인 단기 구간 전부 다 롱 추세고요. 상당히 최근에 강했었죠. 이제 여기도 이제 이더리움도 뭐 120분봉, 일봉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일단 둘 다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강세인 거는 뭐 명확하고요. 일봉 추세로는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비트는 롱, 이제 이더는 숏입니다. 숏은 아니고 중립 정도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120분봉으로 봤을 때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추세가 꺾이면은 이제 좀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RSI로도 이건 너무나 지금 과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명확하게 이건 뭐 모이고 벌어지고 됐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사실 거의 천장에 지금 다 와 있는 뭐 여러 이격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RSI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 천장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120분봉 상으로도 뭐 똑같죠. 이건 뭐 모이고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 이건 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영역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여기 200 벌린 적까지는 오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50으로는 모여있고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봉상으로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S&P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하방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는 아직까지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주봉이랑 다 롱 추세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숏 추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120분봉으로 봤을 때 현물은 여전히 롱이고요. 근데 선물로 봤을 때는 롱 추세가 상당히 나스닥 꺾여 있고, S&P도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로 좀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0분봉상 그렇고요. 일봉상으로 살펴보면은 일봉상으로 나스닥은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이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은 롱이지만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정권에 다 왔다라고 보여주고, RSI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왔다라고 밖에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모이고 벌어져 있고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봉도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죠. 모이고 있고 RSI도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반등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도 뭐 마찬가지죠. 모여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실 영역이 지금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3주봉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뭐 상당한 영역이다. 9주봉도 그렇고 상당한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코스피는 언제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까지는 왔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벌어지고 얼마까지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등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숏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요 0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제 다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 실현 정도는 할 만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쪽은 슬슬 S&P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추세가 더 애매하긴 하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봐도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모이고까지 됐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이제 뭐 사실 단기 바닥은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타고 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다시 벌어진 게
0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청산을 숏 포지션이 있다면 청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만큼 확실하진 않고요. 그다음 뭐 주봉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벌어져서 여기까지 터치된 거 보면은 뭐 슬슬 거의 바닥이 다 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참고 삼아 이거는 뭐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걸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 그냥 ATR이랑 이런 거랑 해서 이제 된 건데 이제 결국 뭐 그냥 뭐 밑에 있는 거 복잡하니까 뭐 다 제외하고요. 이제 이거 ATR 기준인데 여기도 그냥 다 제외하고 결국 지금 그러니까 요거랑 결국 요 세 개만 보면 되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120 분봉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게 80이 이제 제일 강한 거고 이제 0이 제일 약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은 이제 추세가 많이 약해진 게 명확하고요. 이제 S&P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롱 추세가 끝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린저 안에서 50과 200이 넘어가 있던 게 다시 제 차 안으로 들어오면 빵으로 되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가 결국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나스닥은 이제 롱을 끝내야 됩니다. 제가 만든 시기에서는 이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돼야 되고 코스피 코스닥은 당연히 롱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제 숏도 아닙니다. 코스닥만 빼고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머진 뭐 S&P는 롱이고 이제 코스닥은 숏이고 근데 나머지 이제 코스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120분봉 상으로는 숏입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단기 추세로는 사실 코스피 빼고는 다 하방 추세에 더 가깝다는 거죠. 지금 120분봉으로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저는 구간이 이제 정말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결국 상승이 있었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뭐 복귀를 해보자면 결국 지나왔던 길을 2009년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 2, 결국 3, 4, 5였던 건데 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할 거라는 건 잘 맞췄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저는 반등을 했다가 빠질 거라고 봤었고요. 이게 5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틀렸던 이유가 결국 아까 봤었던 그 재무부의 RRP를 단기 국채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결국 파동이 저는 한 번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단기 국채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연장이 됐다라기보다는 뭐 사실 이건 잘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가 5였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 파동이 이제 사실 저는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고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뭐 상당하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못해도 저는 여기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뭐 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결국 추세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면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저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으로 봐도 뭐 볼린저들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넘어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닿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때 저는 사태가 결국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차트를 또 보긴 해야 되겠죠.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근데 뭐 코스피 200 차트를 안 봤는데 그래서 결국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뭐 사실 다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RSI가 뭐 거의 과열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과열 투과까지 와 있으니까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안전한 게 그냥 전 여기를 깨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숏을 간다라고 치면은. 근데 결국 숏을 한다고 치면 한 번 단기 반등 주고 저는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빠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이미 RSI가 워낙 과매도 구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까 볼린저로 봐도 과매도잖아요. 사실 지금 이미 다였거든요. 이 하단 볼린저 여기서는 안 되었지만 여기가 다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여기가 더 낮아도 상대적으로는 좀 여기가 더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국내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내 쪽은 뭐 조금 반등을 하고 차라리 숏을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150도 결국 구름대를 다 깨버려서 추세는 너무나 안 좋은 게 맞고 여긴 여기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못해도 여기까지는 결국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파동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게 그냥 1, 2, 3, 4, 5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걸 채널링을 한다고 쳐도 그러면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죠. 정확하게 그었을 때 여기 바닥이 여기가 맞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현물하고 선물이 여기 맞죠? 근데 조금 하단이 지금 안 맞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죠.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추세선 다 지워버리고 보기 편하게 딱 정확하게 부었죠. 정확하게 그어서 여기 고점에다 정확하진 않죠? 조금 더 위로 살짝 위로 거의 정확하게 올려놨죠. 여기까지 지금 다인 겁니다. 결국 뭐 보면 이제 이런 거겠죠. 안에서의 그냥 그리고 뭐 지우개로 됐는데 안에서 봤을 때 이게 1, 2, 3, 4, 5로 봤을 때 결국 2랑 4의 추세선을 3 고점에다 올려놨을 때 다이면서 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게 다시 내려가면은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 볼린저랑 똑같습니다. 이 볼린저 아까 50도 그렇고 200도 그렇고 여기 다 닿여 있죠. 여기를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때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 기나긴 하락의 추세가 시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똑같이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좀 다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이 추세가 끝이 나는 그날 이제 하락이 올 거라고 보고 뭐 그냥 뭐 참고 삼아 나스닥도 한번 보죠. 나스닥은 좀 저점이 여기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여긴 요쯤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나스닥은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넘어가 있는데 여기 다시 이제 하회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우도 결국 보시면 여기죠. 다우는 요게 여기 저점까지 그거 보면 맞게 그어졌죠. 그리고 다시 요거를 여기다 채널링을 해보면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거 좋은데 결국 다시 내려올 때 이제 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RSI도 그렇고 뭐 지금 다 모든 추세들이 이제 지금은 롱이죠. 근데 이제 이 추세가 그냥 사실 채널링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하회하면 정말 이 추세가 끝이 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비트코인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폭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까 똑같은 국장이 아니라 미국과 결국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거의 증시랑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오늘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빅스 같은 경우 이제 200일 여기서 다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저는 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가 점점 얇아지고 있죠. 이제 그래서 뚫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결국은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제 기준선까지 살짝 좀 뚫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한데 결국 여기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보여지고 유로 같은 경우도 결국 130에서 구름대랑 지지가 되는데 뭐 결국은 무너지리라 보여집니다. 뭐 항생도 마찬가지로 결국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반등하고 결국 지금 부양 정책이 결국 또 미국이 계속 긴축적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니까 제대로 못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 하나만 튀고 있고 결국 방어가 안 되면 결국 망하는 거죠. 결국은 위안화 방어가 안 되면서 결국 중국도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결국은 역전이 돼버렸고 후행스팬 역전과 함께 여기도 상해 종합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보여주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단기 조정은 언제든 보일 것 같은데 보였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 단기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싶고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WTI도 뭐 다시 이제 또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계속 추세가 돌파되고 있지 않은데, 뭐 저는 사실 여기를 상방을 결국은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는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뚫렸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준선 뚫릴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 국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구름대 내려왔다가 뭐 다시 저는 사실 오늘 CPI가 뭐 30분 남았는데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좀 금리 좀 개인적으로 좀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재차 랠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제 구름대를 그래서 돌파되면서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 랠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을 봐도 추세가 완전 다 꺾였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후행스팬까지 역전이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완연한 하락의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로 봤을 때 벌어질 때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 추세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붙으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그런 이유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 단기적인 이슈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가 뭐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쇼스퀴즈 역할이 제일 컸다고 보고요. 올라갈 때 결국은 펀더멘탈대로 간다. 왜냐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펀더멘탈 대비로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뭐 모든 시장이 좋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좀 국내는 뭐 언제든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저는 좀 미국 쪽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 비트코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